선혜야, 네 오빠 결혼 날짜 잡혔다. 7월 1일에 한대. 진짜 얼마 안 남아서 엄마 마음이 급해지네. 엄마 마음이 급할 게 뭐가 있어요. 결혼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나 결혼할 때 엄마 하나도 긴장 안 하시던데? 너야 워낙 독립적이고 드센 성격이라 알아서 잘 하겠거니 했지 뭐. 네 오빤 다르잖니. 마음도 여리고 워낙 착해서 엄마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오빠 결혼할 때 전세금까지 마련해 준 거예요? 닭 팔고 생선 팔아서 뭐 남는 게 있다고 3억 5천씩이나 모으셨대요. 나 결혼할 땐 오히려 엄마한테 3천이나 드리고 갔잖아요. 오빠도 본인이 모은 돈에 대출받아서 알아서 결혼하라고 하세요. 요즘 세상에 남자가 집해 가는 건 당연한 거지 뭐. 넌 이서방이 방 4개짜리 집 해왔잖냐? 우리 아들도 최대한 기죽지 않게 해가야 처갓집에서 대우받는 거야. 우리 남편 방 4개짜리 집 해왔어도 엄마가 뭐 얼마나 잘 대접해 주나요? 다른 집은 장모가 사위 오면 씨암탉 잡아준다는데 우리 집은 사위 와도 맨날 김치 반찬만 내오시면서. 사위가 삼성 다니니 그동안 공무원 준비하느라 백수였던 우리 아들 기죽을까봐 그랬지. 다행히 구급 붙고 공무원 동료를 며느리로 데려와서 내가 아주 기분이 좋다. 참네, 맨날 오빠. 나한테 오빠 반만 대우해줬다면 난 행시 합격했겠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넌 공부 못해서 천문대 간 주제에. 그것도 엄마가 대학 학비 안 대준 데서 최대한 짧게 다니고 취업 잘 되는 학과로 골라서 간 거라고요. 덕분에 스튜어디스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래, 넌 혼자서도 워낙 잘 사니 걱정이 없다. 내 걱정은 오로지 네 오빠야. 자고로 큰아들이 잘 돼야 그 집안이 바로 서는 법이야. 어휴, 알겠어요. 맨날 똑같은 말만. 여튼 이번에 오빠 결혼하는데 최대한 협조 좀 해라. 내 이서방한테도 말해놨다. 남편한테 뭘 말해놔요? 아, 이서방이나 너나 대기업 다니니까 맞벌이에서 돈 잘 벌잖니? 여지껏 많이 모아놨을 거 아니야. 오빠 결혼할 때 한 1억만 내놔봐. 엄마! 나한테 1억 맡겨놨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1억 내놓으란 말을 하세요? 오빠가 뭐 얼마나 나한테 잘해줬다고. 1억까진 못 내놔요, 엄마. 그럼 딱 반만, 5천만 원만 내놔봐. 신혼집 전세금 마련하면서 대출받은 게 좀 있으니. 내가 그 집 전세금 대출까지 갚아줘야 해요? 오빠는 지금껏 나한테 연필 한 자루 사준 적 없어요. 한 3천만 원만 내놓을게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엄마. 이 못된 년 같으니라고. 내가 널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이렇게 오빠를 무시하냐? 너 진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돈 있으면서 하나뿐인 오빠 결혼할 때 못 내놓겠다는 거냐? 정말 이럴 땐 아빠가 진짜 보고 싶네요. 아빠는 정말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엄마는 나 맨날 욕하고 구박하고 나중에 키워준 갚으라고만 하고. 돌아가신 네 아빠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리워하든 말든 얼른 돈이나 내놔. 엄만 맨날 아빠 탓하더라. 여튼 3천만 원만 계좌로 쏠게요. 더는 요구하지 마세요. 3천도 저희한텐 큰 돈이라고요. 알았다. 어휴, 독한 기집애. 안녕하세요. 단톡방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수씨 안사람 될 배명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새아기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저번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주 조신하더니 카톡 말투도 너무 교양 있구나. 새언니 안녕하세요. 오빠 여동생 김선혜예요. 새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네요. 그럼 좋아하고 말고. 우리 창수랑 같이 구급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고 좋지. 뭐 평생 연금 나오고. 부모님도 다 교사시라고?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아주 반듯하더라고, 새아기가. 네, 정말 얌전한 사람이에요. 무슨 조선시대 여인 같다니까요. 짧은 치마 입은 것도 못 봤어요. 항상 정숙하게 하고 다녀요. 안녕하세요. 형님 매제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분들께서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신혼여행이 코앞인데 선물 뭐 사다 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요. 아무거나 사가는 것보다 낫지. 명품백? 아니면 양주? 와인? 지갑? 원하시는 것들 말씀해 보세요. 특히 엄마,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절대 아무것도 사오지 말아라. 니네가 돈이 어딨니? 무조건 아껴야 잘 산다. 어머 엄마, 저 신혼여행 갈 때는 명품백이랑 지갑, 양주 다 사오라고 하셔놓고 오빠한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요? 엄만 맨날 이렇게 차별하신다니깐. 야, 이 기집애야. 너네 부부는 대기업 다니니 월급이 많지만 얘는 공무원 부부잖니. 월급 빤한데 거기서 뭘 사오라 그러겠니? 벼룩에 간을 내먹어라, 야. 그래요 형님, 저희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신혼여행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그래? 그럼 엄마 것만 최대한 좋은 걸로 골라볼게요. 기대하세요 엄마. 우리 아가 창수야, 절대 과소비하면 안 된다. 엄마 거 그럼 로션 딱 하나만 사오든지 해라. 아휴,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아기라니. 진짜 미치겠네 아주. 엄마, 새언니도 있는데 그놈의 아기 소리 좀 오빠한테 하지 마세요. 뭐냐, 카톡으로 늘 쓰던 말이라 습관적으로 나왔구나. 어쨌든 외국 나갈 때는 항상 코로나 조심하고 몸 조심해서 다녀와야 한다. 네 어머님, 명심하게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 새아가 너만 믿는다. 우리 창수 잘 인도해서 신혼여행 사고 없이 잘 다녀오렴. 1년 후. 어떻게 새언니랑 출산 예정일이 이렇게 가깝니? 신기하다 얘. 그러게 말이에요. 새언니는 쌍둥이잖아요. 어휴, 두세 배는 힘들겠어요. 난 우리 딸 하나만 낳고 더 이상 안 낳으려고요. 그래, 넌 예전부터 자식 딱 한 명만 낳겠다고 했었잖아. 아참, 스튜어디스들은 육아휴직이 3년이나 된다고? 네, 맞아요. 3년 동안은 우리 딸 키우는 데만 집중하려고요. 그래, 넌 이서방이 삼성 다니니 연봉도 세고 잠깐 동안 외벌이 해도 되지 뭐. 그나저나 니네 오빠가 걱정이다. 또 뭐가 걱정이에요, 엄마? 새언니 공무원이라 육아휴직도 길고 좋죠, 뭐. 그동안 네 오빠가 외벌이 해야잖니. 전세금 대출 중에 반은 네 오빠가 갚고 있는데 생활비도 모자랄 판에 대출을 언제 갚겠니? 그럼 대출 절반은 엄마가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줘야지. 요즘 세상에 부모 도움 없으면 힘들어. 어휴, 생선 가게 요즘 잘 안 된다면서요, 엄마. 오빠 맞벌이인데 그런 것까지 다 갚아줘야 해요?
그래서 말인데 선혜야, 너 육아휴직 3년이나 쓴댔잖니? 네 새언니는 1년만 육아휴직 하라고 하고 나머지 2년은 네가 오빠네 애기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집도 가깝지 않냐? 며느리가 지금 육아휴직하고 집에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잖아. 나가서 돈 벌어야 대출 갚지. 엄마, 나보고 육아휴직 동안 오빠네 쌍둥이를 봐주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내 아기 보기도 힘들 텐데 남의 아기를 봐주라고요? 야, 오빠가 남이냐? 무슨 말을 그리 섭하게 하냐? 네 딸 보면서 오빠에게 같이 봐주면 되지. 그게 그리 어렵냐? 섭섭하게 말하는 건 엄마예요.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엄마? 하여튼 엄마 제안 잘 생각해봐. 다시 말하지만 큰아들이 잘 돼야 우리 집안이 바로 서고 너도 잘 되는 거야. 네가 거절한다면 이서방한테 의논해 볼 테니 그리 알아. 아니, 엄마. 착한 남편한테 말하면 다 예스하니까 자꾸 이서방한테 부탁하려 하시는데 남편한테 그런 말씀 꺼내지도 마세요. 야, 불쌍한 네 오빠 사정을 생각해서 네가 희생 좀 해라. 둘 다 안정적인 공무원인데 뭐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튼 나중 일이고 새언니랑 의논해 볼 테니 일단 이쯤에서 그만 말씀하세요, 이제. 10개월 후. 선혜야, 할 말이 있어서. 애기 보느라 바쁘지? 정신없지 뭐. 웬일로 나한테 연락을 다 했어? 오빠, 무슨 일 있어? 좀 급한 일이야. 이거 한번 봐봐. 이게 인터넷에서 요즘 떠도는 그 공무원 사내 불륜 얘긴데 아무래도 네 새언니 얘기 같아. 뭐? 글 보아하니 진짜 새언니 케이스네? 새언니한텐 말해봤어?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 오빠. 말 꺼내봤더니 부정하는 기색도 없이 맞대, 자기 얘기. 그러면서 아기 다 버리고 그 남자랑 살겠다면서 집 나갔어. 심지어 직장도 출근 안 하고 공무원도 때려치우겠대. 그 남자가 그렇게 좋은가 봐. 어떡하니? 나 이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어머, 어떡해. 쌍둥이들은 어쩌고. 일단 엄마 가게 못 나가시고 우리 쌍둥이들 보고 있지 뭐. 당장 어린이집도 알아봐야 하고. 아휴, 내가 일하면서 이런 거 다 챙기려니 한숨만 나온다. 내 팔자가 이렇다, 동생아. 결혼 한번 잘못해서 이게 무슨 꼴이람. 오빠, 어쩔 수 없지 뭐. 어린이집 확정될 때까지만 엄마가 좀 봐주셨다가 확정되면 저녁 6시나 7시까지 맡기고 오빠가 퇴근하고 픽업해야지 뭐. 그게 말이 쉽지. 이제 10개월 된 핏덩이를 저녁 6시, 7시까지 봐주는 데가 있겠니? 내 마음도 안 좋고 그렇다고 내 월급에 시터를 쓸 수도 없고 엄마도 경제활동을 하셔야 하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네가 우리 쌍둥이들을 잠시만 맡아서 육아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오빠나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 부탁 못해서 안달이야? 오빠 사정이 이렇게 된 건 너무 마음 아프지만 나도 10개월 된 딸아이 키우면서 살림 다 하기가 벅찬데 쌍둥이까지 맡으라고? 정말 미안하지만 난 못해, 오빠. 자신 없어, 미안해.
내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라 그래. 이서방하고 잘 의논해서 우리 애기들 좀 한 1년이라도 맡아주면 내가 돈 좀 모아서 데려갈게. 1년이 짧은 기간이야? 솔직히 오빠가 나한테 그동안 정없이 대하고 뭐 딱히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일 생기니까 나한테 애까지 떠맡기는 게 진짜 어이없다. 정말 미안해 선혜야. 우리 애기들 불쌍해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여보, 오빠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응? 형님네? 뭔데? 새언니가 애기 버리고 다른 남자 쫓아서 집을 나가버렸대. 뭐? 그런 일이 실제 있구나. 너무 충격인데? 그러게 말이야. 근데 오빠가 나보고 쌍둥이를 좀 봐달라는데 나 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해? 왜 맨날 나만 나쁜 애가 되는지 모르겠어. 쌍둥이 애기들을 봐달래? 결정이 어려운 일이긴 하네. 엄마는 생선가게 계속 하셔야 하니까 애기 봐주시기 어려우신가 봐. 그렇다고 공무원 월급에 시터 쓸 비용은 안 되고. 그렇구나. 자기야, 우리 집 방 4개고 하니까 시터 한 명 고용해서 쌍둥이들 당분간 우리가 키워주자. 아기들이 불쌍하잖아. 시터 비용은 내가 댈게. 여보, 한 1년은 맡아달라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내 월급도 괜찮은 편이고 시터 고용할 여유는 되니까 이럴 때 베풀어야지 언제 베풀겠어. 사촌들이랑 같이 크면 우리 딸 라온이 정서에도 더 좋을 것 같고, 물론 자기가 가장 힘들겠지만 평생 돌보라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만 희생해주면 다 좋지 않을까? 자기는 바보인지 천사인지 잘 모르겠다. 이 소식 들으면 우리 오빠랑 엄마는 쾌재를 부르시겠네. 에이, 다 한 가족인데 이 정도 희생이야 뭐. 자기 힘들 텐데 퇴근하면 내가 많이 도와줄게요. 휴, 고마워요. 엄마랑 오빠한테 얘기 전할게요. 2년 후. 나 재혼할 여자가 생겼어요. 곧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려고요. 뭐? 그걸로 이제 말하니 아들아. 어떤 여잔데? 이번엔 진짜 정숙한 여자냐? 바람 안 필 여자 확실해? 네, 엄마. 지금 여자친구도 이혼하고 혼자 아기 둘 키우는 사람이에요. 나처럼 전 남편이 바람 펴서 이혼한 케이스라 본인은 절대 바람 안 필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인데? 직장은? 화장품 가게 조그맣게 운영하면서 단칸방에서 아이들이랑 함께 살고 있어.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은 모양이야. 어휴, 창수야. 돈 좀 있는 여자를 데려와야 네가 편하게 살지. 그쪽도 애가 둘이나 되면 방 2칸짜리 니네 집에서 어떻게 다 살 생각이니? 지금이야 선혜가 쌍둥이들 맡아주니 그나마 다행이다만. 엄마, 설마 쌍둥이들을 계속 나보고 키우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조카 쌍둥이들하고 정은 듬뿍 들었지만 지난 2년간 힘들긴 엄청나게 힘들었다고요. 이제 오빠 재혼하면 그 집 자식들하고 다 같이 키우라고 보내야죠. 이제 한 가족이니. 그래, 선혜야. 지난 2년간 우리 애들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 재혼하고 가정 꾸리면 어떻게 되든 애기들 다 데려올게. 얼른 돈 모아서 집 좀 넓은 데로 이사 가면 되죠 뭐. 공무원 월급으로 어느 세월에 모으니 참. 여튼 그 여자는 엄마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번에도 바람 필 여자인지 아닌지 똑똑히 확인해야겠어. 네, 엄마. 조만간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할게요.
선혜야, 애들 보느라 힘들지? 엄마가 그렇게 상냥하게 부르는 거 보니 또 뭔가 부탁하려는 눈치인데.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엄마? 다름이 아니라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네 오빠가 재혼해서 애기 4명을 어찌 방 2칸짜리 아파트에서 키우겠니? 그래서 말인데 너네는 라온이 딸 1명이지 않니? 더 안 난다고 했잖아. 네, 외동 확정이에요. 그런데요? 너희 집은 방 4개짜리 넓은 집이지 않니? 네 오빠 돈 모을 몇 년만이라도 니네 집이랑 오빠네 집을 바꿔 살면 어떻겠니? 뭐라고요, 엄마? 지금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진짜 기가 차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6명이 방 2칸짜리 집이면 너무 좁을 것 같아서 그래. 너무 심하잖아요. 조카 쌍둥이 2년간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었으면 됐지. 이젠 집까지 내놓으라고 해요? 엄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빠만 사람이에요? 난 사람도 아니에요? 솔직히 지난 2년간 나한테 수고비 얼마라도 주고 애기 맡겼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소고기 몇 번 사다 넣어준 게 다잖아요. 네 오빠가 자리를 잡아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야. 그 말씀 좀 그만하세요. 이 집은 절대 못 줘요. 이 말은 안 들은 걸로 할 테니 혹시라도 남편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친정 일로 더 이상 남편 힘들게 하고 싶지 않네요. 야, 이 매정한 거사.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전 엄마한테나 오빠한테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저도 마음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요. 아주 비정한 것 같으니라고. 독한 년. 6개월 후. 김선혜 씨 맞나요? 나 최민석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맞는데 최민석 씨가 누구신지 모르는 분인데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내가 선혜 씨 친아버지 되는 사람이에요. 네? 저희 아버지는 한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진 보니까 어렸을 때 얼굴이 그대로 있네요. 내가 밀양 산골짜기에서 범랑 냄비 사업해보겠다고 3년간 밖으로만 돌았다오. 그동안 집사람은 몹쓸 병으로 죽고 혼자 남은 우리 딸 불쌍하게 여긴 동네 사람이 입양해서 서울로 갔다고 들었어요.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 우리 딸 찾으려 엄청 노력했는데 이제야 찾게 됐네요. 내가 선혜 씨 아버지예요. 친아버지. 네? 아니, 너무 갑작스럽네요. 믿을 수 없는 게 당연하겠죠. 너무 당황스럽죠? 나도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럼 친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후 다시 이야기하지요. 그동안 찾지도 못하고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한이 됐는데 내가 가진 것들 우리 딸한테 다 퍼줘도 여한이 없겠네요. 네, 친자 검사 해볼게요. 남편한테도 얘기해볼게요. 감사해요. 절 늦게나마 찾아주셔서. 2주 후.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오빠랑 집 바꿔준다고? 이제 결심이 섰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입양된 아이였어요? 그걸 어찌 알았니?
친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친자검사까지 다 마쳤는데 맞네요. 엄마가 왜 날 그렇게 오빠와 차별해서 키웠는지 알겠네요. 그래, 난 반대했는데 남편이 버려진 아기 불쌍하다며 데려다 키웠다. 그리고 너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다. 너 키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아니? 알겠어요. 오로지 돈. 맨날 돈 얘기뿐이죠, 엄만. 그래서 그 친아버지란 사람은 뭐하다 지금 나타났다니? 성공한 사업가가 돼서 나타나셨네요. 뭐? 사업가? 네. 저한테 지금껏 못해준 지원 다 해주시겠다는데 전 아직도 얼떨떨하기만 하네요. 어머, 그래? 그럼 내가 지금껏 키워준 돈 좀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안 그래도 엄마 몫으로 지금 사시는 옆 대단지 아파트 38평짜리 해드리려고요. 지금 한번 같이 보러 가요, 부동산에. 이제 만족하시나요? 어머나, 고맙다, 얘. 딸 키운 보람이 있구나. 아참,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네 오빠도 역세권에 67층짜리 주상복합 방 5개짜리 나온 게 있던데. 그거 하나 어떻게 안 될까? 그건 엄마 집 팔아서 해주든지 같이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끝까지 저보고 오빠 챙기라는 말씀만 하시네요. 이젠 좀 벗어나고 싶어요. 솔직히 제 친오빠도 아니잖아요. 이젠 스스로 독립해서 살게 엄마도 그냥 오빠를 지켜봐 주세요. 야, 너 부잣집 딸내미 됐다고 네 오빠를 버리려는 거냐? 사람이 그렇게 편하면 안 된다. 네 오빠 몫으로 방 5개짜리 주상복합 하나만 해달라고. 네 친아버지한테 말씀 좀 드려봐. 엄마, 그만할래요. 엄마 아파트도 없던 걸로 할게요. 이제 저한테 연락 그만하세요. 야야, 선혜야. 얘, 내 아파트는 주고 가야지. 선혜야. 가족 내에서 더 이상 호구 역할 하기 지긋지긋해서 가족과는 연을 끊었습니다. 늘 오빠와 차별받고 서럽게 자랐는데 친가족이 아니라니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지금까지 절 키워준 엄마에게 그 값은 다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친아버지와 우리 세 식구만 바라보고 살려고 합니다. 이젠 좀 평온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늘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년 전에 이혼을 경험했고 가맹점 토스트집을 운영하는 40살 독신 엄마입니다. 거지 근성 난무하던 시댁 식구들과 남편 때문에 이혼이라는 원치 않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살면서 아이 때문이라도 억지로 참고 살아보려 했지만 더 이상 인생에 도움조차 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겠더라고요. 아이 아빠로서도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냈더라면 진짜 이 악물고 버텼을 텐데 말이죠. 남자들이 결혼하면 효자로 변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제 남편이 그랬습니다. 연애할 당시만 해도 저라면 끔뻑 죽고 저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난 뒤 평소에는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식구 챙기느라 여념 없더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자랄수록 이혼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고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하면서 크게 한 방 먹이고 헤어져서 어떠한 아쉬움이나 미안함도 남아있지 않아요. 돈을 최고라 여겼고
이기심 끝판왕이던 제 남편, 자기 꾀에 넘어가 밑바닥을 보고야 말았거든요. 친구가 제 사연을 여기에 보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용기 내서 글로 적어봅니다. 그럼 제 사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팀장님, 저 때문에 오늘 고생 많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늘 하던 일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대리 잘못 아니야. 그냥 오늘은 조금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자. 어차피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던 거지. 그래도 괜히 저 때문에 시간만 버리시고. 아니라니까. 그러네. 일하면서 누구 하나 잘못한다고 잘못 따지면 언제 끝마칠 수 있겠어? 팀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늘 말했잖아. 이건 우리 팀 문제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차근차근 생각해보자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해서 그러는데 커피 한 잔이라도 사드릴게요. 그럴래? 아니, 사회생활도 오래 한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여려서 어떡해? 앞으로 더 험난할 건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래도 나름 많이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아직 멀었어요. 그건 그렇지. 나도 입사한 지 이제 10년 차인데 매일매일 배우는구먼. 그러니 이대리 너무 죄책감 갖지 마.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돼.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점검도 하고 다음부턴 잘하면 되는 거야. 그동안 실수 한 번도 안 했다가 어쩌다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실망하고 그러면 나중엔 감당 못할 거야. 그러니 미안한 감정은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 시켜만 주세요. 저 뭐든지 잘할 자신 있어요. 그래. 그나저나 이대리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지? 저 올해 25살입니다. 아, 맞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사했다고 했지? 그래도 실력이 아주 대단해. 우리 회사 들어오기 힘든 회사인데 턱 한이 붙고 말이야. 부모님이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겠네. 아니에요. 좋아해 주실 부모님도 안 계시는걸요? 내가 말 실수했다. 이대리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대학보다는 돈 버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서 대학 공부 때려치우고 자격증만 파고들었어요. 아, 그랬구나.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튼 내가 실언했네. 미안해. 아니에요. 그게 뭐 별일이라고. 하하. 지금 이렇게 잘 살아있으면 된 거죠. 어렵게 준비해서 들어온 만큼 뼈를 묻어야겠어요. 그래.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오늘 야근해야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해? 안 피곤하겠어? 네, 당연하죠. 제가 친 사고가 있는데요. 야근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힘내서 일해보자. 이따가 저녁은 나가서 먹자고. 지은 씨랑 다른 팀원들한테도 알려줘. 네, 그럴게요. 저는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사고로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도 주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컸을 때 같다고, 걱정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시기라 함께 있던 부모님이 계시질 않으니 뭐부터 해야 하는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남들은 대학 갈 준비한답시고 학원이다, 뭐다 다니지만 저에겐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헤쳐나갈 세상이 무척이나 무섭고 두렵더군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 전세금을 돌려받으니 4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 돈으로 단칸방 하나 구해서 저 혼자 살기 시작했고 학비, 생활비 대가며 열심히 자격증 공부했습니다. 대학 공부해봤자 등록금을 감당할 자신도 없었고 공부해서 시간 허비하느니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5년 차가 되었을 무렵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타 부서에 있다가 제가 있는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이었어요. 7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고
직장 상사라 그런지 처음엔 어려움이 있었지만 길어질수록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답니다. 매일 보다 보니 어느덧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년 정도 연애했어요. 그러다 둘 다 나이도 제법 있고 결혼 정년기라 자연스레 결혼에 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이민경이라고 합니다. 엄마, 내가 말했던 우리 이대리, 아니 민경이 어때? 내가 말한 대로 예쁘지? 그래. 잘 왔다. 연애나 결혼 생각 없다는 녀석이 갑자기 결혼한다길래 누굴 만나나 궁금했는데. 잘 왔어요. 내가 음식 솜씨가 별로라서 주문을 좀 했는데 괜찮죠? 네네.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잘 먹어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하하 음식을 잘 안 하기도 하고 일 봐주시던 이모님이 갑자기 관두시는 바람에 그나저나 아가씨 싹싹하니 성격도 좋아 보이네. 일단 시장할 테니 밥부터 먹고 이야기해요. 형, 좀 의외네? 얼마 전까지는 나한테 만나는 여자 없다더니. 시끄러워 임마. 너는 병원 잘 다니고 있는 거야? 나야 뭐 그렇지. 확실히 지방에서 본원 올라오니까 바쁘긴 하다. 오늘 집에 손님 온다고 해서 일부러 당직 바꾼 거야. 아, 민경아 인사해. 내 동생인데 신촌에 있는 대학병원 알지? 거기서 근무해. 의사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들아 일단은 밥부터 먹자. 나도 기다리느라 긴장 좀 했더니 배고프구나. 자, 이제 대화를 좀 해볼까? 내가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 그럼요.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내가 우리 큰아들 결혼한다는데 이것저것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아,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살았고요. 뭐? 그럼 왕래하는 친척이나 같이 사는 가족도 없어? 네, 아쉽게도 그렇네요. 부모님이 보육권 출신이시라서.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아둔 돈도 제법 있고요.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어떻게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올 수 있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이 앞에 있는데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내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그래. 부모 없는 것까지는 어떻게 커버한다 쳐. 근데 보육권 출신이면 말이 좀 달라지지. 우리 집안에 가당키나 하니? 이봐요 아가씨. 내가 얼굴 좀 반반하고 싹싹해서 봐주려 했는데 근본도 모르는 주제 어디 우리 아들을 넘봐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엄마, 왜 그래? 사람 민망하게.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난 이 결혼 승낙 못한다. 부모 없이 자랐다며. 그럼 뭘 배워왔겠니? 근본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는 며느리 들이기 싫다. 엄마, 왜 그래?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며. 민경이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그게 민경이 때문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단순히 그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다는 게 말이나 돼? 안 돼. 네 동생 체면도 있고 너도 장차 큰일 할 사람인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집안이랑 엮이라고 내가 그대로 돈 줄 아니? 얼마나 잘난 며느리감 데려오나 두고 봤는데 역시였어. 잔말 말고 너 지난번에 선보기로 했던 금강기업 손녀딸 알지? 그 애나 만나봐라. 엄마, 정말 왜 그래? 기분 좋게 대화라도 나누면 안 되는 거야? 기분 좋을 리가 있냐? 어디서 이런 걸 데려와서는. 너 내가 이러라고 금지우겹 키웠어? 개고생해서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다 한 거냐고. 너 이렇게 엄마 실망하게 할 거면 다 때려치워. 어머니, 제가 살면서 잘할게요. 저도 이 사람 많이 사랑하고요.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어휴, 당장 나가.
아가씨는 우리 집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좋게 말할 때 험한 꼴 보이기 싫으면 나가는 게 좋을 거야. 형, 일단 엄마 진정 좀 하게 형수님 데리고 나가. 오늘은 더 좋은 꼴 못 보일 거야. 엄마, 해도 너무하네요. 지금까지 엄마 해달라는 거 다 이뤄드리고 살았으면 결혼은 내 마음대로 하게 해줘야지. 정도껏 해야 한다는 게 있는 거야. 결혼 허락을 받으러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땐 보기 좋게 쫓겨났습니다. 시댁은 중견기업에 다니던 남편, 의사인 시동생. 그 남자들을 뒷바라지한 자부심이 대단한 시어머니. 그러니 천의 고아인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겠죠. 그래도 대놓고 부모 없는 년이라며 없는 사람 취급받으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용기에서인지 시어머니가 대꾸하지 않으셔도 자주 커피나 디저트라도 사서 시댁에 찾아뵙고 남편도 오랜 시간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바빴어요. 그러다 저희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죠. 조금은 찝찝한 결혼이었지만 태어날 아이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 잘 지내보겠노라 다짐했답니다. 그렇게 배가 점점 불러왔고 저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집안 살림도 배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육아에 힘쓰라는 시어머니의 완강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하며 시어머니 말씀대로 정든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출산했죠. 형수님, 진찰이 보느라 아주 힘드시죠? 요즘 몸은 어떠세요? 산후조리원도 못 가셨다고 들었는데 시간 되시면 아이 맡기고 병원에 오셔서 검진 받으세요. 도련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시간이 날지 모르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어머님께 진찰이 맡기기가 좀 그래서요. 정밀검사 받으려면 넉넉히 반나절은 잡아야 하는데요. 산후검진도 안 받으셨다면서요. 정 안 되면 제가 엄마한테 말해 놓을게요. 저한테 검사 받는 건 좀 그러니까 동기한테 말씀드려 놓고요. 도련님, 마음만 받을게요. 지금은 제가 어딜 나가기가 좀 그래요. 아니, 아이 낳은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맡길 여유가 없다는 게 말이나 돼요? 정 그러면 그냥 진찰이 데리고 오세요. 제가 진찰이 보고 형수님 검진 받으시고요. 형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그이 요즘 회사 일로 바빠요. 되게 어수선한가 보더라고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도통말을 잘 안 해서. 저도 진찰이 보느라 바쁘고요. 아직 진찰이 어린이집 안 보내시죠? 네, 어머니가 보내지 말라고 하시네요. 아직 엄마 손에 더 있어야 한다고. 반대하세요. 아니, 부모 마음이지 그걸 왜 엄마가. 아무튼 형수님이 매번 고생이네요. 이번에 그래도 분가하셔서 다행이에요. 보는 제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요? 어머님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같이 살다가 떨어져 살게 되니까. 뭐, 다 큰 자식들 끼고 살아서 뭐 할 거람. 아무튼 형수님, 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제가 다른 건 도움을 드리지 못해도 이런 건 해드릴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럴게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그럼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놀러 가도 되죠? 진찰이 본 지도 오래됐고 형수님이 말아주는 잔치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요. 별거 없는데 맛있다니 다행이네요. 언제든지 오세요.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시간이 흐르고 저희가 분가하게 되었어요. 그제야 숨통이 조금 트이더라고요. 시댁 근처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육아와 내조 등등 살림만 하며 지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아이는 어느덧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고 시집살이도 어느 정도 적응되었을 무렵 남편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잘 다니던 회사도 사업을 해보겠다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만둬 버렸고요. 시어머니는 다 뜻이 있겠지 하며 그저 우리 큰아들 하셨을 뿐입니다. 저는 자식도 있고 살림하는 입장이라 그런지 남편의 행동이 굉장히 무책임해 보였고 조금은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게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취진이 나쁜 건 아니었기에 묵묵히 바라봐 주었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이며 비상금이며 모아둔 돈을 사업자금으로 쓰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기 좋게 시도했던 사업은 말아먹었고 시댁 돈까지 끌어다 쓴 상황에 급격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쩐다느냐, 응? 제가 면목이 없어요. 엄마 죄송해요. 형, 그러게 뭐라고 했어. 무리하게 시도하지 말라고 했지? 10년 넘게 회사에서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몇십 년 준비해도 성공할까 말지한 게 사업인데 형이 무슨 재주를 부려서 그놈의 사업을 한다고. 내가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거지. 누가 당연히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냐? 그만하세요, 다들. 그런다고 망한 사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잘해볼 생각해야죠. 야, 너는 안 사람이라는 사람이 말이다. 남편 길을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제일 속상한 건 저라고요. 아무 말 안 하고 참고 있으니까 호구 같아 보이세요? 어머,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본 좀 봐라. 너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뭘 안다고 지랄이야? 어머니, 저 이 사람이 생활비 제대로 갖다 준 거 못 봤어요. 맨날 이래저래 어머니 드린 거 모를 줄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진찰이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놓고 아르바이트 다녔고 겨우 생활비 마련했고 손 안 벌리고 살았어요. 당신한테도 내가 면목이 없어.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 말은 바로 하자. 그 빚 다 누가 갚아야 하는 건데? 일단 엄마 사는 집 경매 넘어가는 건 내가 메꿀 거야. 더 이상 집에 손 벌릴 생각하지 마. 알겠어? 도련님도 병원 차리고 장가 가시려고 돈 모으신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저 어차피 결혼 생각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는 더더욱이요. 우선 엄마 앞으로 돼 있는 빚부터 갚고 형 앞으로 이어깃는 건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죠. 제가 퇴직금 받은 거랑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요. 2억까지는 안 되는데 중간중간에 도련님이 알려준 주식으로 수익 본 것도 있고 어쨌든 지금 당장 급한 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찰이 키우고 하려면 그 돈 쓰지 마요. 내가 벌어서 갚는 게 빠르니까요. 어떻게 도련님 혼자 고생시켜요. 그러지 말고 제가 도울게요. 저도 이 집 식구잖아요. 그래, 네가 간만에 옳은 일 좀 하는구나. 지금까지 제 역할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여보, 그런 걸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야? 엄마, 말 좀 가려서 해. 형은 더 할 말 없어야 하는 거고. 그래. 여보 정말 미안해. 부탁 좀 할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나도 더는 못 해줘요. 그리고 당신 막노동이든 뭐든 악착같이 일해요. 나 이 돈 그냥 못 빌려줘. 알겠어. 정말 고마워. 내가 여보 없으면 어떻게 사나 몰라. 진찰이 생각해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털어 남편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물론 당장 생활할 여윳돈은 남겨두고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갚아나가야 하는 돈도 있었죠. 시동생과 제 돈을 모두 긁어모으다시피 해서 빚을 해결했고 남편은 처음 2년 정도는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이해진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시동생의 도움으로 시작한 주식도 계속하다 보니 재미도 있고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해서 꾸준히 수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보기로 했고
재개발 소문이 돌던 동네에 있는 작고 낡은 빌라 하나를 구매했어요. 모든 식구에게 비밀로 했고 여전히 일을 열심히 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식으로 크게 수익을 보았고 1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제 수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주식을 한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조금씩 제 돈에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그러다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다며 예비 동서를 데려왔어요. 참 착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전자전이라고 했던가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조금씩 사치를 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발생해요. 시동생 커플이 일하는 저 대신 딸아이와 놀아준다며 놀이공원에 데리고 갔는데 웬일인지 다급하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형수님, 지금 당장 응급실로 오세요. 저 진찰이 데리고 가고 있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짐작할 수가 없어서 가자마자 검사할 거예요. 빨리 오세요. 빨리. 무슨 일인데요? 우리 수진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설명은 병원에 오시면 해드릴게요. 지금 전화로 하기가 좀 그래요. 형수님, 수진이 병원에 입원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수진이가 어떤데요? 수진이 검사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요. 혈당 수치며 지금 호흡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뭔데요? 우리 수진이 아프면 안 되는데요. 수진이 혹시 증세 같은 거 없었어요? 코피를 쏟는다거나 갑자기 피곤해한다거나 이유 없이 정신을 잃는다거나. 그냥 유치원이랑 학원도 다니고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코피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자주 흘렸으니까 그러려니 했고요. 아니,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해주세요. 수진이 아무래도 급성 백혈병 같아요. 당장 골수이식해야 하고. 그거 저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기만 한다면 할 수 있죠. 저도 검사 받아볼 거예요. 담당 의사가 저랑 친한 교수님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형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지. 도련님, 우리 수진이 좀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수진이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수진이. 형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살릴 거예요. 딸아이는 갑작스레 백혈병 판정을 받았고 골수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남편과는 어렵게 연락이 닿았고 꼬박 하루가 지난 뒤에야 병원으로 달려온 남편은 딸아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더군요. 하지만 얼마 뒤 그 눈물이 거짓 눈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겁니다. 게다가 저 모르게 사업을 해보겠다며 제 3금융권에 2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았더라고요. 일전에 빚을 갚아주면서 남편이 제게 쓴 각서가 있습니다. 다시는 돈 욕심 부리지 않고 사업하지 않겠다는 각서요.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시 이혼하는 것에 동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인 건 딸아이와 제가 골수가 일치했고 수술도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예후도 좋고요. 어려서 그런지 회복도 빠른 편이었고 좋은 반응을 기대할 만하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수진이도 이제 건강해지고 있고 형진이도 곧 결혼한다는데 내가 1억 보태주기로 했어. 1억? 무슨 돈으로? 아, 어머님 돈으로? 작은 아들 결혼한다고 돈 좀 쓰셨네. 여기저기 일 다니시더니 제법 모으셨나 봐? 무슨 소리야? 당연히 우리가 해주는 거지. 당신이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련님 결혼하는데 1억을 왜 우리 돈으로 해줘? 어머님은 뭐 하시는데? 엄마가 돈이 어딨어. 자식들이 다 잘났는데 누리고 사셔야지. 여유 있는 우리가 보태줘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그걸 누구 돈으로 하냐고. 당신 말이 왜 이렇게 안 통해? 당연히 우리 돈으로 해준다니까. 그동안 벌어서 모아둔 돈 있잖아. 당신 주식으로 성공해서 받은 돈도 있고. 그 돈이 내 돈이지 당신 돈이야? 진짜 웃기는 소리 하네. 아니, 그걸 다 떠나서 형진이 결혼하는데 한 푼도 안 보탤 생각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도련님이랑 이야기한 게 있거든. 내가 시댁 빚. 아니, 정확히는 당신 빚 갚아주면서 도련님이 혹여나 이런 문제 생기거든 단 한 푼 내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우리 돈 아니라고. 와, 당신 지금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잘난 척 하는 거야, 뭐야? 우리 부부야, 부부라고. 그래, 부부니까 하는 말이야.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해. 난 이미 도련님이랑 이야기 다 끝냈어.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너 그 돈 받아서 그년이랑 쌀림 차리려고 그러지? 내가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너 낚시 동호회 나간다더니 거기서 만난 최연이라는 년 만나잖아. 너 나한테 각서 쓴 거 기억하니? 난 그대로 이혼할 거니까 각오해. 뭐? 야, 이 미친년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네. 미친년? 나는 욕 못하는 줄 알아? 너 수진이 쓰러져서 사경 헤맬 때 그년 만난 거 다 알아. 네가 애 아빠 맞아? 그래,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 수진이는 수진이고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여자도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너 조선시대면 네가 이혼당했어. 이 새끼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넌 당장 이혼이야. 저는 그 길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썼던 각서, 제가 빚 갚아주느라 이체한 명세 모두를 증거로 내밀었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할 비용도 없었던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겨우 변호사를 선임했죠. 당연히 보란듯이 소송에서 패한 남편은 저에게 5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한 번에 못 줄 걸 알아서 다달이 양육비 겸 200만 원씩 보내라고 했어요. 소송을 끝마치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만난 날 남편의 귀싸대기를 아주 시원하게 세대나 갈겨버렸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는 남편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온갖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도 마지막 도리를 하는지 매달 200만 원씩 꼬박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양육비만 받는 사이로 지내오고 있고 아이가 남편을 거부하는 탓에 시동생 부부랑만 종종 만나는 정도입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었고 부촌은 아니지만 둘이 살기엔 아주 넉넉하고 좋은 곳이죠. 그러고는 토스트집을 차렸습니다. 학교 앞이라 수완도 좋고 아이 돌보기에 제격이더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남편은 반성을 한 건지 아이를 핑계로 가끔 가게에 찾아오곤 하는데요. 저는 달갑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남아있질 않지만 아이 생각해서 내색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 어떠셨나요? 너무 파란만장하지 않았나요?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많기에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가평에서 펜션 사업을 하는 35살 여성입니다. 사업 특성상 성수기인 여름철이 정말 숨 쉴 틈 없이 바쁘지만 다른 계절은 비교적 한가해요. 여름 다 지나고 끝물이라 그런지 이제야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펜션 사업을 하던 건 아니고 2년 전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가평으로 이주한 건데요. 왜 이주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워낙 남한테 제 이야기하는 성격도 아니고 묵묵히 참아내는 스타일이라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한풀이로 이야기해 본 적도 없어요. 최근 챙겨 듣게 된 사연 채널에 큰 마음 먹고 사연을 보내고자 하니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셨음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시와 멸시를 어떤 한 사람에게 받아봤는데요. 다른 분들이 고부 갈등을 겪었다면 전 손윗동서와 아주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못 볼 꼴을 안 보인 게 천만다행이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시원하게 한 방 날리고 와서 나름 통쾌했답니다.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오전에 연락하셨었네요? 어머님이랑 사우나 갔다가 장 보고 왔는데 제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가는 바람에요. 이제야 확인했어요. 아, 재수씨. 다름 아니라 태진이랑 오늘 저녁 시간 되나 해서요. 아니면 내일이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면 병원으로 가져다 드릴 거 있어요? 형, 장가 간대. 우리한테 여자친구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어머, 아주버님, 정말요? 저희 결혼할 때도 비혼주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나 봐요? 그렇게 됐네요. 저도 비혼주의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 제 생각을 깨부순 사람이라. 아무튼 괜찮은 시간 말씀해 주세요. 오늘이나 내일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무 때나 좋죠. 여보, 당신은 언제가 좋은데? 오늘 가게 아주 바빠? 직원한테 맡기고 가면 되지. 형이 형수님들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데. 형, 말 나온 김에 오늘 보자. 그럼 옆 동네에 있는 땡땡 레스토랑에서 저녁 7시까지 보자. 재수씨 그때 봬요. 네, 알겠어요. 어머님 저녁 챙겨드리고 나갈게요. 당신 집으로 와서 나 데리고 가. 오케이. 오후에 원두 납품업체 갔다가 바로 퇴근해야겠다. 형, 이따 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 기념으로 떠난 유럽 성지순례 여행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여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 우연히 남편을 마주했고 서로 운명이라 생각해 3년 정도 연애 후 결혼에 인했죠. 그때 제 나이 24살, 남편 나이 30살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 생활이 벌써 올해로 10년 차네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어요. 굳이 대학을 가야 하나 싶은 마음도 있었고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말이 사업이지 평소 관심 많았던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어요. 대대로 부동산 사업을 해오던 친정 덕에 미리 물려받은 재산도 제법 있고 사업 자금도 넉넉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시부모님과 남편을 만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 믿고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죠. 남편은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6살 차이가 나고 직업은 피부과 의사예요. 제가 결혼할 무렵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 명의로 된 건물에 개인 병원을 새로 개원했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한 저는 좋은 가족들 만난 것이 제 가장 큰 행운이라 생각했어요.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월세만 받기로 하고 병원 자리 내줬습니다. 그만큼 아주버님이나 시부모님도 저를 며느리로서가 아닌 정말 한 식구로서 대우를 해주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형님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첫 이미지는 뉴스에 나오는 앵커 같았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와 옷차림, 그리고 적당한 중저음의 말투까지 영락없는 앵커였죠. 안녕하세요. 황다경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혹시 그쪽이 제 동서 되시는 분 맞는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했어요. 그래도 아직 배울 게 많으니 잘 지내봐요. 그래요. 어차피 내가 손윗사람이니 잘 보여도 나쁠 건 없지. 말 편하게 해도 되죠? 네?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나저나 나이가 되게 어려 보이는데 몇 살? 저 올해 25이에요. 작년에 결혼했고요. 대학은 나온 거야?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한 건가? 아니면 대학을 안 나온 건가? 대학 안 나왔습니다. 고졸이에요. 어머, 안타깝네. 사정이 안 좋았나 보구나. 네? 사정이 안 좋다니요? 저 그냥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건데 말씀이 좀 그렇네요. 아하하. 왜 그래 여보. 형수님이 궁금해서 물어보신 걸 거야. 자기가 기분 풀어. 도련님, 기분을 풀다뇨.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어디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혹시 알아요? 동문일지. 괜히 그런 거로 엮지 마. 그 학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좋은 자리니까 서로 기분 좋게 있다가 가자. 그리고 대학 안 가면 어때? 알아서 재밌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재수 씨, 혹시라도 기분 나빴다면 내가 사과할게요. 일단 식사부터 하고 대화 나누죠. 네, 아주버님. 알겠어요. 그나저나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하하, 저 가끔 의료봉사 다니는 거 아시죠? 거기서 만났어요. 몇 번 같이 봉사 다니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알고 보니까 대학 동문이기도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시다. 잘하면 대학에서 만나셨을 수도 있겠네요. 과도 다르고 2년 정도 차이 나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운명이니까 만난 거지. 동서가 대학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그냥 그러려니 해요. 어차피 100번 말해도 잘 모를 거예요. 네. 아무튼 두 분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그렇죠? 아마 다음 주쯤에 집에 인사드리러 가지 싶어요. 그 전에 따로 이렇게 식사도 할 겸 자리 마련한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만나보고 싶다고 그런 거라서 갑작스러운 초대에 응해줘서 고마워요. 그나저나 당신은 가만 보면 동선애한테 너무 살갑게 대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엄연히 손윗사람들 아니에요? 친구같이 지내는 건 좋은데 선을 좀 지켰으면 하네. 저희가 워낙 가까이 지내서 그럽니다. 형수님 기분 상하실 일 없게 할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난 위아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라. 아무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잘 지내봅시다. 참나. 여보, 형님이라는 사람 봤지? 아주 결혼하면 나 잡아먹겠어. 에이, 설마 그러기야 하겠어? 보니까 인상은 좋아 보이더구먼.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 하냐고. 아니, 요즘 세상에 학벌 따지는 것도 아니고 뭐야? 대학 어쩌고 이야기할 때 정색하는 것 봐. 그 부분은 나도 조금 뜨끔했어. 당신이 기분 나쁠 만했지. 그리고 나이는 왜 묻는데? 나이가 어리든 적든 문제될 게 있나?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형이 워낙 순둥이여서 적당한 사람 골랐을 거야. 어차피 우리랑 부딪힐 일 없잖아.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나도 중간 역할 잘할게. 혹시나 형수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너무 열내지 마라. 알았어. 아주버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 늦은 결혼이니만큼 그렇게 양가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도 무사히 치렀습니다. 저희 시댁이 친척들도 많고 왕래도 자주 하는 편인데 제사도 없고 의외로 개방적인 편이거든요. 시부모님도 옛날 분들 같지 않으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려야 한다며 큰 노력을 하는 분들이세요.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가 블로그 하는 걸 알려달라고 하셔서 그 뒤로는 여행을 가시거나 저랑 소소하게 데이트하실 때
사진도 찍어 올리시고 일기도 쓰시고 하세요. 그 정도로 노력하시는 분들이죠. 어쨌거나 아주버님이 결혼도 하시고 식구도 늘었으니 더 행복할 일만 남았다며 어찌나 좋아하시던지요. 그런 모습에 저도 서로 잘 어울려 지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아주버님 부부는 우리 집 시댁과 1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새 집 다 같은 아파트라 자주 왕래했습니다. 그런데요, 형님이 저를 의식하셨는지 저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자주 시댁에 왔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가까이 살아서 친해지기도 할 겸 자주 얼굴 비추러 오는구나 싶은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여자는 여자가 보면 안다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땐 살갑고 세상 착하고 얌전한 며느리였는데 저와 단둘이 있을 땐 저를 쳐다보는 눈빛 자체가 달랐습니다. 마치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행동해라, 지켜볼 테니까 라고 말하는 듯 했죠. 아주버님, 다음 주 금요일에 어머님 생신인데 혹시 따로 생각해 두신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다음 주요? 다음 주가 엄마 생신이에요. 에이 참 형도 벌써 10월이다. 10월이야. 요즘 많이 바쁘더니 엄마 생일도 까먹은 거야?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환자들이 많네. 그나저나 뭘 해드리지? 어차피 생신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 텐데 날도 적당히 선선하니 외식할까요? 오, 그거 좋네요. 이 앞 사거리에 소고기집 생겼던데 거기로 갈까요? 재수 씨도 고기 좋아하시니.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지. 동서 좋아하는 거로 생신 챙겨드리면 어떡해요? 엄마 소고기 좋아하시거든. 재수 씨가 엄마랑 식성이 비슷해서 재수 씨도 고기 잘 먹고 엄마가 복스럽게 먹는다고 엄청나게 좋아하셔. 그건 그거고 우리 결혼하고 처음 챙겨드리는 생신인데 밖에서 그깟 소고기로 때우려고요? 생신상 직접 차려드리면 안 되나? 형님이 직접 하시게요? 그러면 해야지. 그리고 며느리가 나 혼자야? 당연히 동서도 거들어야지. 어딜 내빼려고 해? 에이 형수님, 엄마 귀찮은 거 싫어하시는데 그냥 고깃집 모시고 가요. 형수님이나 이 사람도 귀찮을 텐데 서로 편하게 가자고요. 서방님이 뭘 잘 모르셔서 그래요. 원래 뭐든지 처음이 제일 중요한 거 몰라요? 제가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동서랑 같이 준비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저도 편한 게 좋은데요. 어머님도 고생하는 거 싫다고 밖에서 드시는 걸 좋아하실 텐데. 어머, 동서, 지금 내 말에 토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내 하면 되는 거야.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대놓고 싫은 티를 내? 뭐라고요? 아니, 그렇잖아. 내가 동서보다 윗사람인데 윗사람이 하는 말에 토나 달고 싫은 티 팍팍 내면 되겠냐고. 이래서 대학 교육이 중요한 건데 대학 나온 거 안 나온 거 차이가 이렇게 난다니까? 지금 여기서 학벌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대학 나오면 뭐 머리가 좋고 예의 바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무식하다 뭐 이거예요? 동서, 발끈하지 마. 그냥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나를 세워? 지금 서방님이랑 우리 남편이 보고 있는데 어디서 윗사람한테 못 배워먹은 행동이야? 나도 좋은 이미지 좀 심어줘야지. 어머니 독차지하려고 온갖 수를 다 쓰네. 어이가 없네요. 저는 이런 기분으로 형님이랑 앉아서 음식 준비 못해요. 시켜 먹던 사 먹던 알아서 하시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생신 챙겨드리는 문제로 결국 저와 형님은 말다툼하게 되었고 크게 싸운 건 아니지만 그 뒤로 형님과 연락을 끊었어요. 가까이 사는 터라 아예 안 마주칠 순 없었지만 최대한 안 마주치려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말이라도 걸려고 윗사람 행세하고 싶은 티를 아주 팍팍 냈는데 제가 무시하다시피 하니 포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주버님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젊기도 하고 아이는 나중에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여서 욕심이 없었어요. 아주버님 부부는 나이도 있는 데다 특히 형님이 하루빨리 아이를 낳아 입지를 다져야 한다며 아이 욕심이 좀 있으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도 태어나고 집안에 기분 좋은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형님은 육아한다는 이유로 일을 관두셨고요. 아주버님이 충분히 벌어오기도 하고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니 별 생각 없었습니다. 형님은 아이가 돌 정도 되었을 때 답답하다며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면 그 시간에 외출을 하던 여행을 가던 개인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보니 제가 못 참겠어서 자진해서 아이 봐준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만의 생활이 있고 이제는 노후를 즐기며 사셔야 할 뿐이니까요. 형님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언제부턴가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기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8년의 세월이 지났고 아이는 훌쩍 커버려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아이를 가져야겠다 싶어 임신을 준비 중에 있었죠. 재수 씨, 요즘 애 때문에 아주 힘들죠? 카페 일도 그렇고 저희 대신에 수혁이 돌봐주시느라. 아니에요. 몇 년을 해온 일인데요. 아무 걱정 마시고 아주버님 일에만 신경 쓰세요. 그이도 있고 괜찮아요. 그러게 엄마한테 맡기시지. 괜히 저희가 죄송하네요. 에이, 또 그러신다. 저희가 정 안 되면 어머니가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형님은 이번에 이직하신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일하라니까 죽어도 싫대요. 대학병원 가니마니 하다가 이번에 어떻게 좋게 됐나 봐요. 오, 형수님, 그럼 대학병원에서 다시 일하셔. 그렇지 뭐. 더 바빠질 건데. 형수님도 일하시던 게 있으니 놔둬. 어차피 수혁이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보살피는데 수월하기도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 녀석이 워낙 잘 지내니까. 맞아요. 수혁이가 다행히 편식을 안 해서 좋아요. 말도 어찌나 잘 듣는데요. 지난번에 학교 재량 휴업일에 놀이동산 데리고 가니까 엄청 좋아하던데요.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인데 매번 죄송해요, 재수 씨. 아, 그리고 조금 전에 계좌로 200만 원 넣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염치가 없어서. 아주버님, 저 이러시면 화낼 거예요. 정말 괜찮다니까 왜 그러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 아는데 이런 거라도 아끼세요. 받아주세요, 재수 씨. 제가 죄송해서 안 됩니다. 조만간 병원 운영하는 방식도 바꿀 거예요. 마침 동기 녀석이 개인 병원 차리고 싶다는데 같이 운영해보는 건 어떻겠냐 제안을 해둔 상태라서요. 시간상으로 널널해질 테니까 그땐 제가 수혁이 돌보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미친 짓 같기도 하지만 같이 사는 식구인데 나 몰라라 할 수 없었어요. 이 마음 때문에 조카 녀석을 몇 년 동안 키우다시피 돌봐주었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형님만 아니었다면 모든 게 완벽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형님과 대판하고 완전히 전세 역전을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요. 아이 문제로 크게 다투었는데 다투는 과정에서 형님이 제게 선을 넘는 발언을 하셨고 그게 시발점이 돼서 집안 싸움까지 날 뻔했었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나 학구열이 강했던지 학원만 4개를 돌리더라고요. 보통 태권도, 음악, 미술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는데 그 나이에 벌써 공부방을 보내질 않나. 영어 학원은 기본에 국어와 수학 과외를 별도로 시키기까지 하더라고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겠더라고요. 형님, 저랑 이야기 좀 해요. 동서 말해. 나 출근하고 있어서 길게는 대화 못하고. 아니, 수혁이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너무 굴리시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태권도 보내고 좀 뛰어놀게 하면 안 되나요? 동서,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요즘 선행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초등학교 때 이미 중고등 학교 과정 다 밟아야 나중에 학교 가서 수월하게 성적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야 명문대를 가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수혁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요. 밥 잘 먹던 애가 지쳐서 잘 먹지도 않고. 동서, 그건 동서나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거겠지. 원래 애들 입맛은 수십 번도 더 바뀐다고.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동서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둬? 고졸인 주제에 뭘 아냐고. 네?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런 거 따지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수혁이 입장에서 생각은 해주셔야죠. 이제 8살짜리 애가 뭘 안다고 학원에 찌들어야 하냐고요. 아니, 누가 보면 동서가 낳은 애인 줄 알겠어? 애 교육은 엄마 관할이니까 동서는 신경 쓰지 마. 지금까지 형님 쉬신다고 일하신다고 수혁이 봐준 건 어머니도 아니고 다름 아닌 저예요.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돌봐줬다고요. 애가 피곤해서 밥도 못 먹고 자는데 그 모습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유별나네 정말. 어디 가서 동서 우리랑 가족이라고 하지 마. 너무 수준 떨어져서 뭐라 말도 못하겠다. 그렇게 감정에 연연하니까 고졸인 거야. 아무튼 유난 좀 그만 떨어. 제가 유난이 아니라 형님이 너무 하신 거예요.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면 아주버님이나 어머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안 그래도 내가 벼르고 있었는데 동서 지금까지 우리 그이한테 얼마 뜯어갔어?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렇지. 내가 종종 우리 그이가 동서한테 돈 보내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다달이 100만 원 보내는 것도 그렇고 지난주엔 200만 원이나 더 보냈더라? 아,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00만 원은. 아, 다 필요 없어. 내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 네가 다 가져간 거잖아. 고졸인 데다 없이 사는 거 어머님이랑 서방님 보고 참았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하시네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실 거잖아요. 왜?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뚫린 입이라고 대들고 싶나 본데 고졸이 언변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우리 수혁이 뒷바라지 하던 대로 열심히나 해. 그럼 내가 오늘 일 눈 감아줄게. 아, 진짜.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잠깐. 수혁이 문자 왔는데 지금 학교 끝났다네? 동서, 올해 학교 끝났다는데 가서 데려오고 밥도 먹이고 학원도 보내. 우린 가족이니깐 이 정도 할 수 있지? 그런 어줍잖은 고집 부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형님, 후회하지 마세요. 저 지금 형님이랑 나눈 카톡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없이 산다고 누가 그래요? 동네에서 작은 카페 하면 뭐 없이 사는 거예요? 형님이 뭔가 대단히 착각하시나 본데요. 원래 돈 자랑하는 거 안 좋아해서 그냥 참고 지냈는데 지금 아주버님 병원 차린 건물 그거 제 거예요. 월세도 원래 280 받아야 하는데 아예 안 받을 순 없어서 100만 원만 받고 있는 거고요. 아주버님이 주신 돈 1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물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그거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두고 있어요. 나중에 수혁이 주려고 챙겨두는 거죠. 저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형님이 지금 누리시는 모든 거 그거 제 덕인 줄 아세요? 아니, 동서 갑자기 왜 이렇게 날이 섰어? 사람 무섭게 왜 그래?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너랑 가족이야? 아주버님이 너랑 이혼한다는데? 이참에 정신 차리고 새 인생 살길 바라요.
이혼을 하던 뭘 하던 더 이상 수혁이한테 피해주지 말고요. 뭐? 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지? 이게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을.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조금 지켜보면 알겠죠. 아주버님 지금 집으로 오고 계시다는데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재수 씨, 이 사람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재수 씨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재수 씨가 보내준 대화 내용, 그거 이 사람한테 따져 물었더니 다른 소리를 해서요. 직접 이야기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예요. 고졸이라고 무시하신 거, 막말하신 거. 뭐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제가 수혁이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저희도 임신 준비 중이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정말이지 그대로는 못 넘어가겠네요. 당신 당장 재수 씨한테 사과 못해? 뭘 잘했다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전현이 먼저 나 갈궜단 말이야. 평소 하던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먼저 나댄 거라고. 말도 필요 없겠네요. 아주버님, 이번 병원 재계약해야 하죠? 저 그거 그냥 없던 일로 할게요. 형님이 돈 문제로 얽히는 거 싫어하시니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죠. 아, 재수 씨. 아, 당신 정말 사과 안 할 거야? 병원 개원할 돈도 없는데 당신 때문에 정말. 지난번에 카드 깡한 거 다 갚아주고 계속 사고 치고 다닌 거 내가 다 커버해줬는데 어떻게 된 사람이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냐. 왜 다들 나한테만 지랄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윗사람한테 대든 건 전현이 먼저야. 끝까지 정신 못 차리지.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당신 나랑 이혼해. 당장 짐 싸서 나가. 당신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거니까 오늘 중으로 짐 정리해. 여보, 수혁이는 어쩌고, 응? 아니, 내 말도 좀 들어봐. 들을 것도 없어. 인성이 글러먹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 이혼 소송 준비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여보. 그렇게 아주버님 부부는 별거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며 서로 할 말 해가며 싸우는 눈치더라고요. 조카 녀석이 눈치 보고 기가 죽어 있을까봐 당분간 시어머니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적어도 어른들 앞에서는 조용할 테니까요. 형님은 저에게 끝까지 사과 한번 안 하시더군요.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형님은 그제야 자신의 상황을 인지했는지 저를 찾아와 빌기 시작하더군요. 동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 병원 재계약하는 거 그거 그냥 계속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제가 왜요? 고졸인 저는 무식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러니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동서,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수혁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응? 동서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날 용서할 수 있는 길이라면 기꺼이 사양하지 않고 시키는 거 다 해줄게. 뭐든지 말만 해. 정말이죠? 형님 하시는 거 보고 결정할게요. 아주버님 병원 건물 거기서 청소하세요. 옛날부터 더럽고 찌든 마음 깨끗하게 하려면 청소가 제격이라고 했어요. 형님도 이참에 개가천선 좀 하세요. 아, 안 그래도 그이가 병원 그만두라고 해서. 그게 방법이라면 그렇게 할게. 정말 미안해 동서. 아시면 됐어요.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수혁이한테나 더 신경 쓰세요. 아시겠어요? 건물 청소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는 거로 알게요. 이모님이랑 같이 하면 수월할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형님은 현실을 직시하고 나서야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진심이 담겼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군말 없이 잘 해내고 있는 거 보면 느낀 게 있는 거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 학벌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희 형님처럼 학벌 믿고 깔보고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 정말 많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도 있듯이 보잘것없지만 어쩌면 그 이상의 가치를 뿜어낼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좀 못한 존재 같더라도 절대 무시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저희 형님처럼 되거든요. 아무튼 그 뒤로 저는 운영하던 카페를 잘 알 지인에게 넘겼고 남편과 함께 가평으로 이주했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보려고 한참을 고민했는데 펜션 사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운 좋게 일도 가르쳐주고 적응되면 인수하는 조건으로 좋은 자리도 구했고요. 지금도 연수입으로 계산하자면 3억 정도는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거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